네,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숫자 1부터 2, 3 차례차례 외쳐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 소개 해보겠습니다. 1부터 차례차례 시작! 1.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2.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 삶에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오늘 재미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천에서 오면서요,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저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택시 기사가 해주신 얘기, 20대 아가씨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문자하거나 전화 바쁜데 아줌마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찾느라고 뒤적거려도 내린답니다. 제가 막 웃었는데요. 우리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저는 걱정을 미리 사서 할 필요는 없고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춘년 해를 맞이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많은 결심을 하시는데요. 제 아들은 이제 30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 결혼 언제 해? 여자는 있냐? 막 물어보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결혼하는 것보다 엄마가 한 번 더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가 재혼학교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결혼 한 번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면 성격이 좋아야 된다,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한 번 더 하시려면 이혼부터 하셔야 됩니다. 비워놔야 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혼에 성공한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여쭤봤어요. 성공한 분들의 말이 살았던 아내, 살았던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더라고요. 결국은 살았던 사람이 계속 고쳐서라도 사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막 생각을 했지만 다이어트 쉽지 않잖아요. 쉬우신가요? 다 날씬하신 분들만 오셨네. 그런데요, 다이어트도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덜할 텐데 뭐 예뻐져야 되겠다, 날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사에 좀 재밌게 살자는 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해결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왕이면 즐겁고 재밌게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크게 한번 외치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시작!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저에게 귀한 시간이고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온 시간들 생각하시지 말고 다가올 일 미리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살이 많이 빠질까요? 승마하면 한 달에 3kg가 빠집니다. 2달을 열심히 승마를 했는데 1kg도 안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말이 6kg 빠졌대요. 무거운 사람 태우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S라인 중요하지만 나는 S라인은 아니지만 S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S라인. 이 라인도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다는 거죠. 너 배 나왔네?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야. 너 돈 없지? 나는 돈 없지만 알부자야. 네가 무슨 알부자야? 계란 2판 뒤로 놨어 이렇게요. 내가 못생긴 게 아니라 네가 이쁜 거야. 내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네가 큰 거야.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니네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내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기분은 훨씬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올해 경기가 어떨까요? 불경기일 거예요 이러지만 저는 생각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때 했을 때 불같은 경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의 연상이 되면서 왠지 좋아지는 느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띠를 맞아서 제가 유머를 떠올려 봤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추구해야 할 소, 가까이 해야 할 소, 건강하소, 행복하소, 일 열심히 하소, 가정 잘 지키소.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 분들 건강하게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심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웃을거리로 제가 재밌는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힘들죠? 힘드시죠? 자식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에 관한 유머를 딱 떠올려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자식,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자식, 지 애비 닮은 자식. 네네. 유전과 환경의 차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빠를 닮은 유전, 뒷집 아저씨 닮은 환경. 네네. 이런 걸 떠올리면, 아, 그래. 뭐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웃게 된다는 거죠. 또 올해 또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작년에 정말 일 많이 줄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 고민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여쭤본 어느 분은 나 이러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세는 사람. 저부터도 시장을 가면요. 어떤 분이 돈을 세면 5, 10, 15, 20 같이 세더라고요.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어떤 분이 돈을 세다 잊어버렸는지 처음부터 세길래 아줌마 45만 원인데요. 저를 묻는 거예요. 네네. 네, 돈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억지로 돈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즐거운 걸 떠올리면서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지는데 한번 웃고 나서 그 고민을 하려다 보면 아예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차피 일어날 일, 또 어차피 일어난 일 이런 거 너무 집착하시고 본인 들들 볶지 마시고요. 즐겁게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에서도 리더가 재밌는 리더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 매일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이러면요. 조직원들이 그 기분으로 하루 종일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기분 좋게 못 하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해서 사무실으로 딱 열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어머,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네. 더 왜 이렇게 늦었어? 야단을 치면요. 기분 안 좋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장님이 저렇게 웃고 나시니까 내일은 좀 일찍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해를 딱 맞이하면서 우리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강의를 한 지 23년 됐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래 했어요 막 이러는데요. 제가 여기 올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이 자리 서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23년 맞습니다. 네, 23년. 그거는 강의를 시작한 연도고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61년 걸렸습니다. 네네. 그럼 제 나이가 몇 살? 61살. 네네. 제가 시작할 때 재밌게 시작을 했잖아요. 1, 2, 3. 본인 소개. 내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중에 계실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네네.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 존함 어떻게 되세요? 정혜윤이요. 정혜자 윤자. 네네. 운 띄워주시 바랍니다. 시작. 정도 많으시고 해맑으시며 윤기 있는 피부가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네네. 우리 선생님. 정지자 현자. 네네. 운 띄워주세요. 시작. 정시문 중에 최고이며 지적이시고 현재 이 중에서 제일 미인이십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가끔은 내 이름을 딱 박인홍 이럴 때 눈물이 울컥 나올 때 있거든요. 그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자식들 위해서 또 남편 위해서 여지껏 정말 봉사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나 생각하면 내 이름을 잊고 산 세월이 같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에 한번 삼행시를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 김미순인데요. 김미순 삼행시로 운 띄워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이래요. 김미순. 운 띄워주세요. 시작.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미인대에서 1등 했습니다. 순뻥입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미인대에서도 1등 했고 건물도 4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할 때 순뻥입니다. 이렇게. 네네. 네,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낸 날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을 찾게 해드리기 위해서 23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그맨하고 유머 강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럼 저는 개그맨들은 나와서 웃기는 거고 저는 웃음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에 딱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아가씨 일어나! 여기 노약자석이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아버지 나도 돈 내고 탔는데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아가씨 여기는 돈 안 낸 사람이 앉는 자리야. 이랬더니 아가씨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랬어요. 화를 내지 않고도 멋지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게 마음의 여유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낙천적인 성격, 또 긍정적인 성격에서 유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울한 마음을 좀 밝게 해드리고 웃을 일이 없지만 웃게 해드리면 저도 또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젊으신 분들 미모로 뽑히셨나 봐요. 근데 아까서부터 이 선생님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아까부터 뭐가 떨어졌어요. 선생님의 매력이 이런 거. 네네. 네. 점심 때 김 드셨나 봐요? 이러면 남자분들이 아닌데요. 잘생김. 잘생김. 섬에서 나오셨나 봐요. 아닌데요. 핸섬 이렇게. 유치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활에서 이렇게 긴장돼 있는 끈을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유머입니다. 인생 법칙, 가려움의 법칙. 심하게 가려운 것은 손이 닿지 않는다. 나만의 법칙, 나에 관한 소문은 나만 모르고 있다. 동창의 법칙, 동창에 보고 싶은 애가 있어 나갔더니 보기실에 두면 줄줄이 나왔다. 라면의 법칙,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을 땐 집안에 라면이 똑 떨어졌고 먹기 싫을 땐 굴러다니는 게 라면이다. 미팅의 법칙, 미팅에 나가서 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꼭 내 짝이 된다. 바겐 세일의 법칙, 저거 세일하면 사야지 찍어 놓으면 세일품에선 제외됐다. 시험의 법칙, 시험 공부를 조금 하면 헷갈려서 틀리고 안 하면 몰라서 틀린다. 정류장의 법칙, 평소에 잘 오던 버스도 내가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 택시의 법칙, 택시를 기다리는데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만 와서 건너가면 다시 이쪽만 온다. 피장 파장의 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뜻밖의 지출이 생긴다. 이달에 보너스서 어디 써야지 하면요 엉뚱한 데서 돈 쓸 일 터지고 양념 하나 뜨면 다 떨어집니다. 돈이 없을 땐 어른들 먹고 싶은 게 더 많죠. 화장실의 법칙, 공중 화장실 가서 제일 짧은 일 앞에 서 있으면 안에서 살림찬지 안 나온다. 저는 이게 다 세상 사는 모습의 한 면이 아닌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기구를 들고 끼면서 바람이 돌아가지만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거리로 유머를 활용해서 좀 재밌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방을 갔다 오면서 화성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화성주유소 오행시가 써 있는 거예요. 운 띄워주시 바랍니다. 시작. 화를 내시고 성 내시고 주유를 안 하시고 유별나게 구셔도 소중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 입으로 그걸 읽는 순간에 고객 대우 받은 게 확 받았거든요. 또 신문, 방송, 라디오에 나온 집 해갖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집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딱 봤더니 안자가 작해서 안 나온 집. 멀리서 볼 때는 신문, 방송, 라디오에 나온 집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안 나온 집. 어느 집은 곧 나올지, 곧자를 아주 조그맣게 썼어요. 곧 나올지. 언제 나오는데요? 해를 안 정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웃고 났더니 정말 맛없다고 투덜거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남편이 허구한 날 놀아서 끼니 걱정이 끌 날이 없는 부인이 있었어요. 네,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오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머 남편이 취직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남편을 바꿨어요 이랬대요. 남편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나오는 말 곱게 나오거든요. 네,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보 나 당신의 스마트폰 있으면 좋겠어. 왜? 그럼 매일 만지고 들여다보잖아. 남편이 웃으면서 당신도 내 스마트폰 있으면 좋겠어. 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 이랬대요. 내 맘이나 네 맘이나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딱 불만이 생길 때 내가 그쪽에 과분한 존재인지 그쪽이 나한테 과분한 존재인지 그러면 내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자식을 낳으면 국어하고 산수만 가르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국어하고 산수만 가르쳐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요. 했더니 주제 파악하고 분수만 알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은 나를 잘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편의 말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 불만이 생길 때는 그게 나한테 과분한가 내가 그거한테 과분한가 생각하면 내 스스로의 이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죽고 싶어 이러면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네, 자기네 가오니 아님 말고래. 아님 말고. 야, 나 돈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야,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저는 거기다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군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치시점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내가 오늘 허리가 유난히 아프구나. 어제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겠지. 군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유머 강사 1호라는 타이틀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주부 우울증을 극복하니에요. 결혼한 지 4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25kg가 빠졌습니다. 죽으려고 유서 써놓고 아이오를 마지막으로 살아왔는데 대학 때 은산이를 만난 거예요. 이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밥을 못 먹고 살았거든요. 제가 휙 지나가는데 교수님, 대학 때 교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교수님 이랬더니 누구세요? 제가 살이 확 빠져버리니까 몰라보신 거예요. 저예요, 저 박인옥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너 박인옥이 왜 이렇게 변했냐. 왜냐하면 살도 25kg가 빠진 데다가 표정도 이랬어요. 누구든지 웃다가도 제 얼굴을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교수님께서 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재밌었는데 네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조교가 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제가 도서관학과를 나왔는데요. 미팅에 딱 나갔더니 경희대 토목과 학생이 나왔어요.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쓰면서 과가 무슨 과예요? 도서관학과인데요. 책 정리하는데 4년씩 공부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 무슨 과인데요? 토목과 아, 뭐 박는데 2년 빼는데 2년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저희 은사님이 하시면서 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재밌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잊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1호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다쳤다. 그래서 매일 비가 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려고 한강에 가서 딱 빠지려는 순간에 누가 등을 딱 잡더래요. 이복의 젊은이 지금 빠지면 감기 걸려 여름이 와서 빠져 이러더래요. 자기가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웃음이 나와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다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제 등을 잡으신 분이 이 기사를 보시면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405호나 302호나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야,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러 갔대요. 꼬마야 쥐약 있니? 이랬더니요. 꼬마가 쥐약은 없고 이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딱 꺼낸 거 보니까 끈끈이더래요. 끈끈이. 사람이 쥐가 죽는 끈끈이로 어떻게 죽겠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웃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몰두하게 되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잠시 틈을 갖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저희 은사님이 인호가 너 집에 가서 1% 행복을 찾아와라. 저 1%의 행복도 없는데요. 100개 장점 남편 거 찾아와라. 없는데요. 아니다, 숙제다. 오늘 꼭 찾아와라. 여기 계신 분들 깨지 않아야 할 시간에 잠이 깬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적막한 느낌이 들면서 운묵에 쓰러졌는데 제 아들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 1% 행복은 내 아들이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울증 극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 생각한 게 서점에서 재밌는 책을 사다가 쌓아놓고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재밌는 게 두세 개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 하고 딱 포기할 때쯤 어느 날 읽은 유머가 제 인생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어떤 유머였냐면 사형수가 형을 받으러 가다가 바로 헛되었는데 아우 죽을 뻔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맞아. 누군가가 죽고 싶다가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겠다. 그렇다면 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남도 웃게 하고 나도 웃자 해서 네, 서점에서 유머 읽고 쪽지에 적어다가 A4 용지에 오늘의 유머. 23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사인펜으로 재미있는 거 서너 개 쓰고 프린트로 180장을 한 다음에 길에 나가서 무조건 뿌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어느 분은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렇게. 지금 말하면 못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제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매일매일 전국에 나오는 유머책을 사다가 재밌게 각색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웃겠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웃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180장씩 140일을 뿌렸더니 이것이 곳곳에 막 방송도 나가면서 제가 23년 전에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꼭 누군가의 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제 말씀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나는 아주 슬프다. 이렇게 자꾸 몇 번을 되뇌이게 되면요. 갑자기 슬픈 생각이 확 들거든요. 나는 기뻐. 나는 신나. 나는 뭐든지 잘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거울을 보고 나는 행복해. 너는 잘 돼. 너는 운이 좋아.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밑바탕에 있대요. 그래서 나는 잘 돼. 나는 신나. 운이 좋아. 막 이렇게 저희 외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90살 치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매일 이렇게 용변을 보시고 막 손에다가 비벼대 갖고 제가 들어오면 야, 나 노란 장갑 꼈다 막 이러고 그러셨어요. 그럼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비유도 약한데 시어머니가 용변 봐갖고 사방에 다 묻혀놨어 이랬더니 저희 엄마께서 야 기도해 이래요. 제가 엄마 기도하면 똥이 된장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똥이 아니다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이런 데 막 묻었는데도 더러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걸어온 길이고 시어머니 내가 걸어갈 길이다. 나도 아들이 있으니 어떤 시어머니가 될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시어머니에는 애틋한 마음도 생기거든요. 근데 요즘 시어머니에는 유머가 많아졌어요. 착각력 3,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2번째, 사위를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3번째,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래요. 이제는 시집장가 보내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받지만 참견하는 건 싫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아 나도 우리 시어머니를 봐왔고 아들이 있으니 나도 시어머니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못 해드렸던 생각들이 요즘 문득문득 납니다. 세월이 스승이라고 네 어디 아프면 아 우리 엄마는 비가 올 때 이랬겠구나. 또 갱년기일 때는 아 이럴 때 엄마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재밌는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 유머는 유치해 이게 아니라 유머를 들어서 막 웃다 보면 하루에 15초를 웃게 되면 생명의 이틀이 연장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애가 성적이 나빠? 성적에 관한 유머.
애가 허구한 날 50점. 아빠가 너 내일도 50점 받으면 네 아빠 안 한다 그랬어요.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저씨 다녀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또 50점. 제 아들은 네 5살 때 문방구에서 장난감 비행기를 사갖고 나왔는데 돈을 안 냈대요. 꼬마야 돈 내고 나가야지. 소꿉장난 할 때 가짜 돈을 냈대요. 꼬마야 진짜 돈을 내야지 이랬더니 제 아들이 비행기도 진짜 아니잖아요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문방구 아주머니께서 엄마 닮아갖고 얘도 참 유머러스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희는 엄마가 재밌어서 형제들이 다 개그맨 셔 한 번씩 봤었고요. 모이면 지붕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엄마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비관적이거나 이렇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좀 타고난 경우도 있고 엄마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울증일 때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를 보러 갔더니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인천에 살고 있는 엄마를 보러 갔더니 저희 엄마가 네가 웬일로 친정나들 이렇게 했냐. 맛있는 밥을 할 동안 눈 좀 붙이고 자라 이러셔요. 눈을 붙이고 자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길래 문을 딱 열어봤더니요. 한 상을 잔뜩 차려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밥을 푸시는데 밥에 코가 뚝 빠지는 거예요. 엄마 밥 생각은 없는데 다음에서 먹을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엄마의 성의를 무시한 게 너무 미안해서 또 갔어요. 네가 웬일로 친정날을 이렇게 자주 하냐. 엄마가 밥을 할 동안 이거라도 마시고 있어라. 식혜를 한 대접 갖다 주시길래 제가 한 대접 먹고 또 한 대접 먹고 아니 엄마 혼자 사는 엄마가 언제 식혜를 했어요 이랬더니 그때 네가 밥을 안 먹고 가서 그거로 식혜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올 것은 언제든지 오고야 만다는 유머인데요. 유머책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제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목사님과 식혜라는 유머에 목사님 빼고 제 이야기를 두니까 제 유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유머 감각 키우시고 싶으신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왜 우리는 재밌게 살아야 되는가. 네, 그 필요성을 꼭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0년, 물론 100년 산다고 하지만 100년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건강할 때 오래 사는 건 좋지만요. 누워서 10년 앓게 되면 어때요?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민폐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즐겁고 신나게. 제가 이 월미도에 엿장수 공연을 한다 그래서 아들하고 갔어요. 4명의 남자들이 한결같이 여장을 하느라고 풍선을 불어넣는데 그중에 한 명 끝을 맸어요. 매는다 물을 촥촥 뿌리니까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남자의 턱받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4명이 북을 치는데 3명은 마지못해 쳐. 한 명은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옆에서 저놈이 북을 저렇게 세게 치니까 벌써 북이 4개째야.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은 이거 치는 걸 즐기고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가 돌발 퀴즈를 낼 테니 알아맞힌 분들 오늘 엿 팍팍 드리겠습니다. 엿장수가 갈지를 몇 번 할까요? 이래요. 엿장수가 갈지를 몇 번 할까요? 네, 엿장수 맘대로 근데 저 혼자만 엿 다 팔릴 때까지 이랬더니 어머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엿을 딱 줘요. 엿을 딱 주고 뒤돌면서 자고로 엿을 공짜로 먹는 사람 치고 3대째 재수 가는 사람 못 봤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원 이렇게 줬더니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들어가서 검은색 가죽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일회용 비닐봉투였어요. 저는 속으로 뭐 그걸 맞췄다고 무슨 가죽백씩이나 했는데 시커먼 일회용 봉투. 네, 그걸 막 주면서 제가요. 비록 엿장수 하고 있지만 강남에 빌딩 있고 통장에 2억 있습니다. 단 남의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웃었는지 아우가 아플 정도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조직, 나라가 이렇게 웃을 말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유머를 받아가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한번 들렀어요. 도대체 유머를 어떻게 엮어가시나? 지나가다 들렀더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한번 딱 손을 드셨어요. 잠깐만 나와주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할머니가 꾸부정에 나오시더니 다 죽었어. 그리고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는 너무너무 힘이 든가 봅니다. 말씀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에 앉아서 아니 나는 유머만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가셨지? 제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뭘 그 유머
야한 유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밝고 이런 유머도 굉장히 많거든요. 집 와서 출장 오신 분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주인장이 돼지 우리에서 하룻밤인데 얼마요? 내 손님 한 마리가 갈 땐 4만 원, 두 마리가 갈 땐 5만 원 되겠습니다. 화 안 내고도 멋지게 한 방을 날렸죠. 우리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꼭 싸우죠. 어머 너 차 남편이 사줬니? 생일 선물을 사줬다? 근데 옛날 티코를 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야 티코가 아직도 나오냐? 내 아들 하나 딸 하나 사준데 얼마 줬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벤츠 사니까 껴주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벤츠 보자 뭐 이런 얘기 할 사람 없겠죠. 물론 뭐 벤츠 티코 이런 거 차종을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 여고 동창회 갔다 오더라도 우리 남편 들도 볶지 맙시다. 네, 이 방점에도 어떤 방? 서방. 이 집 저도 어떤 집? 내 아내. 네, 많은 분들 제가 남편분들 강의를 가면 이래요. 우리 부인 눈에는요 자식밖에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다시 타면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강아지들이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안대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개인지도. 네. 예. 개한테는 보약을 먹이는데 남편은 보약 구경도 못 한대요. 우리 남편 보약 좀 해주고요. 네, 우리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살았던 남편이 낫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 좀 해도 어떤 방? 서방님. 이 집 저도 어떤 집? 내 아내. 어느 할머니가요. 네, 약수터에서 물을 깃고 막 이제 뛰는데 어느 할아버지를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할아버지도 혼자 나도 혼자.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1년 있다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50억이 돼, 50억. 그 다음날 모든 아줌마들이 나와서 다 이러고 뛰더래요. 이거는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지 않고 사는 날은 은행에 저축해놓고 찾아 쓰지 않는 거와 같다고 했거든요. 예, 웃음의 보약을 마시면서 늘 우리가 밝은 표정, 밝은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들 때는요,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비포용법이라고 합니다. 나비포옹법. 네, 그러니까는 내 힘들고 지친 나를 생각하면서 이노가 잘 참았어. 이노가 작년까지 힘들었지? 올해는 잘 될 거야. 이노가 너 남편이 요즘 너를 힘들게 하잖아? 남편도 힘들어서 그래. 힘내. 너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다독여 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왠지 위로받는 느낌 들거든요. 제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한 번은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남의 가정부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업 소개서에 전화를 겁니다. 내 아이를 손주처럼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처럼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고 자면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완전히 저축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없지만 그런 자리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사가 되고 5년 있다 연락이 왔어요.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저 그동안 취직했습니다. 이랬거든요. 정말 저도 너무 어렵게 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불만이 생기면 그때를 떠올리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일 투성이더라고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의 불만 이런 거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퇴근하는 제 아들의 신발을 보고 제가 기도합니다. 신발아 신발아 하루 종일 우리 아들 데리고 다니다가 이곳에 꼭 데려와 주렴. 제가 꼭 그래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 학교 갈게요. 일로 와 일로 와. 왜 갔다 온다는 소리는 안 하고 가기만 해. 저 일하고 올게요. 이러면 되는데 저 일 가요. 이러면 이리 와 이리 와. 일 가요 하지 말고 갔다 올게요 소리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 출근하는 그 뒷모습 보면서 일단은 먼저 일어나서 신발에 기도하고 제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오늘 하루 종일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즐거운 거 생각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자식이 건강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고 그 이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하면 돈 벌 수 있고요. 건강하면 뭐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의욕도 없고 매사가 다 귀찮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의 주제를 살맛 나는 세상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태어난 인생인데 뭐 그냥 지지고 볶고 하시지 말고 그래 너무 감사해 애도 있고 공부를 못하면 어때? 나도 공부를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1등이면 누가 꼴등 하겠습니까? 제가 학생들 강의를 가면요. 우리 엄마는 공부 못한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는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공부를 못한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게 사는데 훨씬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맞나요? 네네. 그리고 공부는 누구든지 다 공부를 1등하면 손은 누가 키워? 손은 누가 키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뭐 고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고치면 되고요. 내 남편도 지금 돈을 못 벌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돈 잘 벌어다 준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남편도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황금, 지금, 소금.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해서 자기야, 자기 알고 있는 금 3개만 얘기해봐. 이랬더니 문자가 띄고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대요. 그래갖고 남편이 다시 보냈답니다. 째금, 방금, 입금 이렇게 보냈대요. 이건 이제 유머책에서 제가 읽은 거지만 이게 만약에 퇴직금, 방금, 입금 하면 퇴직금이니까 직장을 그만둔 거니까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금, 지금, 입금이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비상금을 모아서 입금시켜는 거 기분 좋겠죠. 또 미수금, 지금, 입금 못 받는 돈을 받았으니까 또 기분 좋게 쓰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경기가 아니라 불같은 경기야.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내가 뚱뚱한 게 아니라 네가 날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걸 어디에서 좀 많이 보냐면 TV에서 많이 봅니다. TV도 우울한 거 보면 눈물도 시커 뿌리고 사람마다 우는 아이가 여기 하나씩 있답니다. 그래갖고 울고 싶을 땐 시커 우는 거예요. 저는 남자들은 왜 3번 울라고 해요.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 시커 울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커 울고 나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으면 이제 웃는 거죠. 제가 TV 보고 한참 웃은 내용이 있는데요. 모 탤런트가 처음으로 출연한 게 신발 장수로 출연했대요. 그래 동네 어른들 막 TV 앞에 모여놨는데 대사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요. 아니 당신 아들 TV에 탤런트라고 하더니 대사 한마디도 없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웃으면서 신발이 오죽 잘 팔려서는 말할 틈이 없었겠어요. 이랬대요. 네네. 그 엄마가 참 재치 있죠. 그리고 또 포절 역할로 출연을 했는데 그러게나 이거 한마디였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게나 큐 하니까 그러나게 이랬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수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울적하거나 이러면 재밌는 걸 일부러 찾아서 보거든요. 또 라디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할머니가 이제 지하철을 타셔서 앉으려고 딱 갔더니 아가씨가 앉아 자고 있어요. 아가씨 여기 노약자석인데 일어나지 그래? 어머 아줌마가 무슨 할머니예요? 야 젊어 보이지 나 할머니야. 아줌마인데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 너무 화가 나서 야 일어나면 일어날 것이 어디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또 쳐다봐 이랬더니 어머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 화가 더 났겠죠.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떠 이랬더니 그럼 부항 떠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 화가 또 이 머리피도 안 바르는 것이 어머 아줌마는 머리에 피 많아서 산 사람 봤어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해서 엽서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걸 듣고도 웃었지만 지하철 타고 또 웃었어요. 노약자석 대신에 젊은이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오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좌석 앞에는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꼭 여기 앉아야겠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문구 앞에는 젊은이가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오는데 앉아 있으면 내 탐나요 굉장히 탐나요 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총이 따갑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바꿨어요. 노약자석이 그대를 유혹할지라도 딱 30년만 참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보면 아직도 25년 남았네 28년 남았네 하겠죠. 근데 어느 문구에는 당신이 50년 후에 앉을 자리입니다. 일침을 가는 문구.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노인정에 갔어요. 너 요즘 왜 코빼기도 안 비쳐? 나 손자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야, 내가 손자를 안 보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방법 4가지 일러줄게. 첫 번째, 아이에게 사투를 갖추면 절대로 애 안 맡긴다. 이 예민한 새끼, 갓날 새끼는 안 맡기고. 두 번째,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씹다 먹인대요. 더럽다고 안 맡기고. 세 번째, 아이에게 화투를 가르치고 화투. 교육상 안 좋다고 안 맡기고. 넷째, 아이가 이렇게 코를 넣나 밥 먹다 흘리면 걸레질하다 그 걸레 싹 닦아준대요. 더럽다고 안 맡겨진대요. 근데 요즘 5번째도 생겼어요. 얘야, 애 영어학원 보내지 말아라. 내가 가르칠게. 이러면 절대로 애 안 맡긴대요. 발음 나빠진다고. 네, 이 손자는 2번 반갑답니다. 올 때 반갑고 갈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손주를 안 봐줄 수 있는, 편하게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웃게 되면 그래, 앞으로는 나 웃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머가 좋은 이유가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왜 웃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웃는가? 첫 번째, 우월감의 이론이에요. 바보들의 행동을 보면서 난 너보다 나하고 웃는다는 거죠. 우리 막 빙판에 가다가 사람이 미끄러지면 쳐다보고 있다 자기도 웃는데 본인도 가서 넘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네, 나는 너보다는 나, 우월감에서 사람들을 웃는다. 이것은 홉즈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순성의 이론이에요. 칸트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거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클 것자에 뜻지자를 의미하는 거지라고 묻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묻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달랐을 경우에 웃음이 유발된다. 모순성의 이론. 세 번째는요, 안도감의 이론입니다. 안도감의 이론.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 나실 겁니다. 내일 수학시험을 보는데 하나 틀릴 때마다 5대씩 맞을 줄 알아라? 잔뜩 긴장을 해서 학교 가고 교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야, 선생님 오늘 아파서 안 나오셨다. 와 하고 웃죠. 긴장이 풀어지면 웃는다. 이것은 프로이드가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이론에 상관없이 웃기니까 웃는 거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또 남편, 아내.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부인은 전업주부인데요. 남편이 힘들게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제가 힘든지 한번 저랑 바뀌어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정말 바뀌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돼서 출근하고 남편이 아내 돼서 이제 집에서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나면 빨래해야죠. 빨래하고 나면 설거지해야죠. 또 애들 간식 줘야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더래. 하나님, 부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머, 어쩌냐, 너 어제 임신했다 이랬대요. 네.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불만이 생길 때, 그래, 오죽하면 그랬을까. 남편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뭐 저라고 처음부터 다 이해한 건 아니고요. 저도 점차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많은 남편들이 꼭 아내들 앞에 나가면요, 저희 일을 대변해서 남편도 사랑해 주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 남편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빠진 거. 사랑에 빠졌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면 눈빛이 그걸 숨기지 못하고요. 두 번째, 네, 주머니에 돈. 없는데 있는 척하면 처진 어깨가 그걸 숨기지 못하고요. 세 번째는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꼭 틀립니다. 어떤 분이요, 네, 이렇게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이었어요. 야, 이래봬도 내가 2대 나왔어 이래요. 남자분이.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2대는 여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웃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여대였던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약주를 잔뜩 드시고 일산까지 갑시다 이거 택시 기사가 태워드렸대요. 타자마자 코를 계속 푸시길래 손님 이제 그만 좀 푸시죠 이랬대요. 근데 내려드리고 이제 뒤를 정리하고 딱 보니까 10,000원짜리가 50만 원이나 되더래요. 취징에 돈 꺼내서 풀고 버리고. 내가 끝까지 풀게 했으면 50만 원은 됐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실수도 또 많이 듣고요. 저는 일부러 네,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매일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밝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 기분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런 기운이 나에게 전염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밝은 사람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교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은 10%, 그 옆 사람은 10%, 15%, 10%, 6%. 행복이 이렇게 전염이 된답니다. 행복이 전염이 된다면 불행도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밝은 사람과 어울리는데 특히 아침 통화는 기분 좋은 사람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죽지 못해 살아? 이러면 전화 끊어야 돼요. 죽지 못해 사는 친구랑 통화하게 되면 세 가지 나쁜 점,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분 좋은 사람. 예, 저는 엄마랑 통화를 아침에 일어나면 했거든요. 지금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네, 밝은 사람 제가 아는 언니랑 아침마다 우리 오늘 힘내자 화이팅 하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 근심이라는 게 여기에 접근도 못하게 자꾸 몸도 바쁘게 하고 또 생각도 긍정적인 거로 하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각자 네, 즐겁게 본인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유머를 활용하는 게 제 장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걸 재화해갖고 재밌게 만들어서 주변에 잘 웃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 우울하면은 제가 밝게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매일 지적질하고 충고하고 나무라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매일 넌 잘해, 너는 예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면서 웃음까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재미있으면 행복하고요. 재미있으면 돈 벌 수 있고 재미있으면 인간관계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밌게 신나게 네, 기쁘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네네. 네, 1부터 10까지 외쳐시면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시작. 1.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재밌게 사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3.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4.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5. 오는 게 없어도 주는 거에 기쁨 느끼시고 6. 육체적으로 건강 챙기셔서 7. 7.8개 정신으로 8. 팔팔하게 사신다면 9. 90세 120살까지 건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시일반 나눈 삶 사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